5월 21일 뉴진스 어두워 세기의 대결 거물급 전관 붙었다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이데일리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JTBC 역시 뉴진스 어도어와 2차 변론기일 전 법률 대리인단 강화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언론 매체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여전히 언론은 뉴진스와 어두워, 미니진, 하이브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JTBC 먼저 읽어보죠. 어떻게 썼나? 단독 뉴진스 어도어와 2차 변론기일 전 법률 대리인단 강화. 그리고 이거 보면서 뭐 사건 검색 이것도 보고 그리고 관련 변호사 분 뭐 기사 같은 것도 보고요. 살펴볼게요. 자,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단을 강화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 대한 담당 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제출했다. 뉴진스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다. 자, 보시면은 2025년 5월 9일 여기에 담당 변호사 추가 지정서 제출 이렇게 떴네요. 사건 검색해서 보면 아무나 누구든 볼 수 있죠. 자, 현재 뉴진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만 13명에 이른다. 앞서 미니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똑같이 세종을 쓰기 때문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어두어의 변호사는 12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어두어보다 하이브보다 뉴진스 쪽이 변호사가 더 많은 겁니다. 양측 모두 대형 로펌을 택했고, 그렇죠? 김앤장과 세종 대리인의 인원만 보더라도 이들이 해당 사건에 임하는 중요성과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다. 도합 25명의 변호인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수익료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추정된다.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양측 각 측에서 뭐 10억 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뉴진스 측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게 뭐 변호사가 그 경험치와 그리고 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시간당 100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상도 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정확한 거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일리에서는 세기의 대결 이렇게 제목으로 나왔죠. 뉴진스 측은 지난 4월 3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도 담당 변호사를 추가한 바 있다. 2차 변론기일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힘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변호사의 수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뉴진스 멤버 5인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을 선임하면서 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쵸? 뭐 그 변호사 수가 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만큼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가 있죠. 첫 변론기일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빠르게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어두어는 합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피고 뉴진스 측은 선을 그었다. 때문에 2차 변론기일에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첫 변론기일은 불출석했다. 뉴진스는 3월 21일 어두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잠정 활동 중단 상태다. 그런 가운데 뉴진스는 이거는 나중에 읽어볼게요. 그 이모셔널 오렌지스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자, 근데 그 전에 이데일리에서는 각각 이제 추가된 변호인의 이력을 좀 짚었습니다. 보시면 뉴진스 박형남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추가 선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제목에서도 거물급 전관 붙었다. 이 전관이 최근에 그 뭡니까? 그 버니즈 측에서 뭐 하이브 측이 정관 변호사를 엄청 투입해서 뭐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데 뉴진스 측도 정관 변호사를 쓰게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5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항고한 이후 양측의 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관 출신 무려 정관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에 따라 뉴진스가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대형 로펌을 선임해 치열한 공방을 다투고 있는 양측 대리인의 거물급 정관 변호사들까지 전격 합류하면서 세기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주아 기자님.
자, 법조계에 따르면 이거는 서울고법 민사 25부 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에 배당이 됐고요. 그리고 뉴진스 측은 이번 항고심에서 기존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에 더해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 대표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14기라고 합니다. 박 대표 변호사는 이분이 이제 이분이신데, 자, 이 이데일리 기사에서 이력도 나와 있죠. 서울대 법학과 4학년 때 사법고시에 이어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수재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 후 법원 행정처 송무 12관, 전주지방법원장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통 법관 출신이다.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된 그는 지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우리나라 사법부 싱크탱크의 사법정책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부임했고, 지난 2월 명예퇴직 후 법무법인 우승에 합류했다. 이에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어두워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 최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딸로 유명한 천지성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어두워 측은 지난 12일 홍승면 전 고법부장판사도 추가 선임한 바 있다. 현재 어두워 소송 대리인단은 총 13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측 소송 대리인의 거물급 정관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소송 결과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잠시만요. JTBC 측에서는 어두워의 변호사는 12명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13명이라고 하죠. 잠깐 세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고가 그 뉴진스 측이고, 원고가 이제 어두워 측인데,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2명에다가 여기에 새로 추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디죠? 천지성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게 맞다면은 네, 13명이 되겠네요. 요거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으로서는 이분께서 천지성 변호사가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JTBC와 이데일리 기사가 좀 다르죠. 자, 법조계에서는 양측 소송 대리인의 거물급 정관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소송 결과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두워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어두워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3월 20일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죠. 11대 0으로 소위 말해.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어두워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어두워의 손을 들어줬죠. 자,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고요.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죠. 자, 그래서 이 뉴진스 측이 이번에 새로 추가 선임했다는 박형남 변호사가 어떤 분이냐? 사법정책연구원장에서 최근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월 최근 사표를 냈고요. 왜 그랬느냐? 이제 박 원장은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후에 법무법인 우승이라는 법무법인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기에 대해서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인터뷰도 있어요. 38년 법관 생활 마무리, 의뢰인에 의한 검투사로 승부. 38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오직 의뢰인에 의한 검투사로 승부할 것입니다. 자, 법무법인 우승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한 소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다 하고요. 그리고 박 대표 변호사는 법과 논리의 수호자로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판사의 미덕이었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싸우는 검투사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
단순한 법리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문헌을 넘어 세상의 실제를 들여다보는 전문가로서 실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판사 시절 민사, 기업상사부, 행정에서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만 15년 넘게 항소심을 맡으며 전문성을 확보했다. 항소심 전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소심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 행정, 형사 각 분야를 섭렵한 경험은 변호사로서 큰 무기가 될 것이라며 민사소송의 증거법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 소송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검투사, 의뢰인을 위한 검투사로서, 그리고 여기서 의뢰인은 이제 뉴진스 측이 됐죠. 뭐 또 확장해서 말하면 민희진 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분께서 과연 이 뭐죠? 가처분 11대 0 가처분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묘수를 내보이실 수 있을지, 그게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뉴진스 측이 어마어마한 분을 영입했다는 추가 선임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포스팅이 좀 아이러니해졌죠. 하이브는 지금 MJG 상대로 김앤장 전과 변호사 7명을 투입, 또한 민희진 대표에게 여러 건의 소송을 걸고 재판을 일부러 미루며 사실상 전략적 법적 봉쇄 중입니다. 네, 민희진 씨가 미루고 있지 않나요? NJG와 민희진은, 뉴진스와 민희진은 개인 돈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알죠? 네, 뭐 저 역시 아는 건 전혀 없으나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일지는 뭐 저희로서는 모르는 일이고요. 하이브는 회사 자금으로 초호와 정관 로펌을 고용해 자본과 인맥으로 재판의 판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네, 하이브로서도 주주로서도 누가 들 필요가 없는 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IP 보호, 아티스트 보호,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거죠. 네, 근데 뭐 이들은 여전히 이들의 언어를 쓸 테지만, 자,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싸움일까요? 정관 예우는 불법은 아니지만 결국 돈 있는 자만 유리한 게임입니다. 하이브 행위는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닌 회사 경영 윤리 위반, 연예인에 대한 권력 남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정말 대기업이 개인에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전관, 거물급 정관, 뉴진스에도 붙었네요. 네,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죠? 전관, 이 거물급 정관을 선임하는 게 뭐 불법은 아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판결은 논리와 이제 증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수 자체가 뭐 결과를 바꾸진 않죠. 하지만 재판부 그리고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우린 이 판에 이만큼 진심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대형 로펌끼리 다대다 구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연예 분쟁을 넘어서 계약 질서 전체를 좀 다투는 중대 사건으로 비추어지죠. 그리고 언론이 얼마만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미루어 보아도 그게 좀 분명하고요. 그리고 뉴진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사건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단을 지금 적극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여전히 뭐 신뢰관계 파탄을 정론으로 다투고 있는데 맞불 전략이라고도 읽힐 수 있겠고요. 지금 13대 13으로 보이죠. 변호인단 수로 보자면 이제 그 어두워 측이 추가 선임했다는 그분까지 포함을 시키면요. 자, 그리고 뭐 정관 예우라는 말이 종종 뭐랄까요? 부당한 특혜를 연상시키지만 실제로는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이 당연히 이제 가질 수 있는 전문성과 감각이 크다는 것을 강구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판사 관점의 논리 흐름, 그리고 어떤 증거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법원 분위기나 재판 진행 방식의 이해, 이런 것들이 뭐 10년, 20년 법원에서 일해본 사람만이 아는 감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도가 아니라 뉴진스 측에서 박형남 변호인을 이제 추가 선임한 걸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나가는 게 그냥 편법이 아니라 실력 플러스 정보력 플러스 경험치의 결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심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포함해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이제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누가 뭘 했는지,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
구체적 사실이 중요한데, 하지만 이제 항고심, 2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재판부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가, 판단의 논리와 해석에 뭐 논리적인 비약이나 오류는 없는가, 요런 것들을, 그리고 뭐 이 뭐 신뢰관계 파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산적인 판단을 어떻게 법적으로 받는가, 요런 거를 중점으로 보고, 이런 과정에서 판사들이 고민하는 게 이제 법률적 정당성이죠. 그래서 법 조항을 해석을 하고 판례를 적용을 하고 조항 간 충돌을 해소하는 것들. 그래서 소위 말해 말빨이 좋고 논리가 정교한 변호사, 특히 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전관이 강한 카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판사 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논리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을 싫어하는지, 어떤 근거를 들이내면 설득이 됐다고 여기는지 내부 감각을 정확히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 어떤 표현, 어떤 구성으로 말해야 판사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려한 변호인 구성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항고심은 보통 이제 접수된 항고 사건들을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건의 핵심만 잘 집어주고 왜 원심이 틀렸는지 논리 정리를 강렬하게 명료하게 잘 해주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관 출신들은 뭐다, 판사의 뭐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 서면도 그에 맞춰서 압축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항고심에서 좀 중요한 설득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물론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실력 무관한 특혜일 때, 그게 이제 비판받는 정관 예우겠죠. 그러니까 같은 주장을 정관이 하니까 묵살이 되지 않고 채택이 된다. 실력이 부족해도 판사의 인맥만으로 결과가 달라진다. 아니면 뭐 비공식적인 접촉이라던가 로비성 접근이 허용되는 분위기라던가, 이런 게 이제 분명한 문제인데 공정한 재판을 해치는 행위가 되겠죠. 근데 이 사건에 대입을 해보면 지금 합류한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제 뭐 부장판사, 뭐 헌법재판관, 연구원장 등 이력으로 봤을 때 실력 기반 정관인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논리를 펼치는가가 재판부 판단에 합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뭐 정관 예우라기보다는 정관 활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양측이 화려하게 변호인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요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처분이 워낙 좀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이슈도 있었죠. 아까 그 어디죠? JTBC 측에서 후반부에 다뤘다시피, 자 어디죠? 어두워 없이 신곡 발표, 뉴진스 다니엘 곧 나올 예정, 스포 빗싹,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깜짝 근황, 다니엘의 깜짝 근황이 공개됐다. 감성 R&B 혼성 듀오 이모셔널 오렌지스 공식 SNS에서 다니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오렌지 이모티콘과 누진스를 상징하는 토끼 이모티콘으로 콜라보를 알린 뒤 곧 나올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Just give us some time, guys. It's coming 라고 했었고, 그리고 작업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다니엘은 후드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다. 앞서 활동 중단을 알리고 별다른 근황을 보이지 않았던 터라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발표에 팬들의 기대는 커져만 갔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은 이후 삭제가 됐습니다. 소속사 어도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한 다니엘의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의아한 상황이다. 그쵸.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그리고 광고 계약의 교섭, 체결, 광고 모델로서의 광고 출연이나 본인의 대중문화 예술인의 지위, 인기에 기반한 상업적인 활동, 이거를 이제 못하게 돼 있죠. 물론 이게 너는 절대 이걸 못해가 아니라 어도 소속으로 하라는 거죠. 네, 계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여전히 버니즈로 남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걸 법원이 막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결론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바로 어도로 돌아갔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지만 돌아가서 활동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해관계와 상황에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걸 별개로 해서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니 이모셔널 오렌지스가 다니엘과 협업 아니야 혼란 죄송이라고 새롭게 또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니엘과의 협업설에 대해 일축했다. 다니엘과의 협업은 없다. 올리비아 마쉬를 위한 노래 제작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아 마쉬는 다니엘의 친언니다. 이분은 제가 뭐 채널에서 딱히 다룬 적은 없지만 네, 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혼란을 일으켰다면 죄송하다. 그럴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 여러분들을 곧 투어에서 만나고 싶다고 해명했다. 앞서 협업서를 불러일으켰다. 근데 해당 사진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진이 삭제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법원이 어도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아무래도 뭐 이게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중과 그리고 뭐 팬들과 업계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게시물이 삭제됐고 그리고 이 해명 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뭐랄까 법적 분쟁이 실질적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뭐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러했고요. 앞으로도 뭐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업데이트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